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식을 낳아야 행복한 삶일까? 연금제도처럼 노를 후손에 기대어 편해보겠다는 생각이 올바른 것일까? 자식 교육은 반드시 최상으로 해야 하고 자식의 성공이 곧 노후의 행복일까? 다른 것은 모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왜 자식 교육에는 그렇게까지 끔찍한 희생을 치르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은 노년의 빈곤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개인의 행복과 자식의 상관관계에 의문을 갖고 사회통념에 도전한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일까?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혹여 더 가치 있는 일은 아닐까? 또 이러한 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히 튀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안이며 전 세계를 지배해온 인식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은 아닐까? 볼테르의 표현대로 모든 인간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남녀의 쾌락의 소산이고 게다가 인간이 우연의 존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인간이 자식 교육에 무한대의 애정을 쏟는 것은 정말 신기할 정도다. 세상에는 부모가 되기를 결심하고 충분히 준비가 된 상황에서 애를 갖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얼떨결에 자식을 낳아 키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또 하나의 채무를 걸머진 셈이라는 것을 알리 없는 젊은 부모님은 우리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초록 눈빛에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더구나.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라고는 오직 너희 맑은 눈빛뿐이었다. 예전에는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자네 순리대로 결혼하고 자식을 낳는 것은 태양이 동쪽에서 뜨듯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초롱한 눈빛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우울한 잿빛이 아니라 푸른색으로 가득 차야 마땅했다. 따라서 애를 못 갖는 부모들은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믿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변했다. 마음대로 산화 제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고민을 안게 된 나라도 생겨났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꼽힌다. 오늘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과거와 달리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는 미덕으로 꼽힌다. 갑자기 자식 성공이 곧 부모의 노후 대책은 아니라는 철학이 퍼지기라도 한 것일까? 자식 성공이 곧 부모의 노후 대책이라면 분명 자식 교육은 최대의 투자다. 그러나 성공한 자식이 부모의 노후 대책이 될 수 없으면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현실임을 깨우쳐야 한다. 지금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부모의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자식을 성공시켜 조금이라도 노후 대책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면 이제는 환상에서 깨는 것이 좋다. 자식 우등생 만들고 인류대학 보내는데 진 다 빼고 난 뒤에 빈껍데기만 남은 삶은 노후 대책에 실패한 부모이다. 오늘날 한국은 경제 규모로 따져 세계 10위 내에 드는 강대국이다. 조선 세계 1위, 자동차, 전자, 철강 등 주요 공업 세계 5위 이내, 에너지 수입 세계 3위, 석유 수입 세계 6위, 미국 유학생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세계 1위, 인터넷 가입률 세계 1위다. 구사력과 인구도 세계적 수준이어서 작은 영토만 아니면 강대국의 면모에서 크게 빠질 것이 없다. 경쟁이 더 심해지고 미국, 영국, 중국처럼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는 암시다. 이제 젊은 층의 경우 대학 진학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또 대졸학력만으로는 취직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하고 너도 나도 해외 유학을 떠난다. 세계에서 미국 유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다. 우리보다 20배 이상 인구가 많은 중국, 인도보다 학력이 10배 이상 강한 일본보다 우리가 더 많이 보낸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영어와 유학은 신분 상승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하나만 낳아도 남들처럼 키우고 성공시키기는 정말 어려워진 세상이다. 그러나 이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다. 조기 유학까지 시켜가며 자식들은 성공시켰지만 부모의 삶은 망가졌다면 후회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현대는 본질적으로 비극적인 시대이다.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세계와 실제로 세상을 사는 것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른다. 물론 당신도 지금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부모도 많은 아이들 덕볼 마음은 눈꼽만큼도 없다면서 당신을 키웠을 것이다. 인간이란 언제나 남에게 속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에게 거짓말을 하고 싶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연히 남의 거짓말보다는 자기 거짓말을 더 잘 믿는다. 그런 이유로 현실에서 자식들이 내미는 용돈을 거절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유인 부모처럼 한국에는 자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저 넓은 세상에 나가 내 큰 뜻을 펼쳐라. 우리는 내 도움을 원치 않는다. 그런다고 우리 운명이 바뀌지도 않을 것이니 내 발목을 잡지도 않을 것이다. 마음 내키지 않으면 찾아올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다.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느라 노후 대책을 등한시한 한국의 부모들은 그런 식보다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자식들의 발목을 물귀신처럼 잡고 늘어진다. 부모들은 은근히 효도를 바라고 자신의 노후 대책이 부실한 책임을 아이들에게 전가한다. 사회 안전망의 부실을 가정에 전가하는 것은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앞으로도 더하면 더했지 지금보다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한국은 다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노인 문제를 가정의 효에 의존하는 수밖에 다른 대안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세계적인 권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인정할 정도다. 그러나 그런 것은 말로만 떠들 뿐 한국의 부모들은 현재의 행복을 희생하고 자녀에게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극단적인 인생도 불사한다. 삶이 가장 어려웠던 시절에도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쏟은 정성은 하느님조차도 감동시킬 만하다. 땅 팔고 놈 팔고 소까지 팔아 자식들을 대학에 보낸 것이 1960년대의 농촌 부모들이다. 소뼈로 지은 탑이라 해서 우골탑이라 불렸던 것이 1960년대 대학들이다. 지난 50년간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되려 더 가파른 상승곡선을 보여온 것이 한국의 그 유명한 교육열이다. 빚을 내거나 파출부를 해서라도 자식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교육열은 신도 못 말릴 정도다.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분 상승과 계층 이동의 기회가 주로 능력주의의 고등고시 같은 시험 제도를 통해서 가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실상 유명한 자수성가형 부자들을 보면 학벌 좋은 사람이 드물다. 국내 재벌 1세들도 거의 그렇다. 재미있는 것은 학벌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고자 애쓰는 회사들이 대부분 학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회사라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부자가 되려면 미국인들이 흔히 길거리 지식이라고 부르는 총체적 통찰력이 더 중요한데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학벌 세습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교육은 전쟁이다. 말년에 쪽박찰 결심을 끝낸 것도 아닌데 모두가 교육전쟁터로 내몰리고 있다. 아이들은 학교와 학원 사이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고 부모는 가계적자를 메우느라 정신이 없다. 세상을 이해할 능력을 키우기도 전에 아이들은 지느냐 이기느냐의 한판 싸움으로 내몰리고 부모들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인생 경쟁에서 낙오할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에 떤다. 교육은 시험 준비와 성적 올리기에 동요가 되어 있다. 교육열은 분명 한국인의 힘의 비밀 가운데 하나지만 기러기 아빠로 상징되는 해외에까지 뻗친 극성스러운 교육 열풍은 외국인에게는 빗나간 자식 사랑의 표본으로 보인다. 기러기 아빠로 상징되는 가족개체, 과중한 경비부담, 아동의 정체성 미확립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자식들의 나은 미래를 쫓다 보니 조기 학생은 줄어들 줄 모른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5.7%가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라면 기러기 아빠 엄마가 될 수 있다고 대답했고 32.6%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면 이민을 가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자식들의 뒤를 쫓다가 남자들은 사오정의 나이가 되면 아버지의 작가 이정현의 표현대로 대개 이런 신세로 전락한다. 여보, 마누라, 정말 미안하구려.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결코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거요. 그리고 그때는 내 못다한 마음 다할 테니 그때까지만 싫어도 외면하지 말고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구려. 제발 제발. 젊은 사람들이 자신은 결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라고 부정하는 것은 확률로 보면 마치 생명보험을 들면서 자신만은 100살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진배없다. 그리고 사회로부터 가장 심한 차별을 받는 노년의 나이가 되면 젊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문제점들에 봉착한다. 노년에는 은퇴로 비롯되는 직업으로부터의 단절, 공개된 사회적 이동성에서 비롯되는 오래된 친구나 친지 혹은 고향으로부터의 단절, 젊은 세대와의 문화적 단절 등의 여러 가지 불연속의 계기들이 증대한다. 이러한 변화는 노년에 있어 자아정체성의 유지를 보다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노년은 정체성 유지의 필요성은 증대하는 반면 이해 달성은 더 어려워진다. 품위 있게 삶을 마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의 확보와 노년의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지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투자하고 지나치게 의존하는 한편에는 당연히 대가가 따른다. 말이 의심스러우면 낮에 한번 파구다 공원이나 종묘공원에 가보라. 노년의 배지를 달기 전에 꼭 한번 가보라. 누구 지옥을 본 사람은 없지만 현세의 남자들의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곳일 것이다. 파구다 공원이나 종묘공원에서 낮 시간을 서일하는 자식을 가진 노인들은 그곳에서 제공되는 무료급식의 경험을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인다. 막상 자신이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급식과 관련된 질문을 받으면 나는 원래 이런 것을 먹을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사람들에 섞여 누가 식권을 거저줘서 먹게 되었다는 등의 일종의 변명을 거의 예외 없이 덧붙인다. 또한 무료급식을 받지 않는 노인들의 경우에는 저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자신의 위상을 차별화하려는 욕구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파구다 공원이나 종묘공원에서 서일하는 노인들이 무료급식과 관련해 드러내 보이는 이러한 방어적 태도와 부정적 의미와는 무료급식을 어려운 처지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로 보기보다는 자식으로부터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노인들이나 먹는 것을 보는 우리 문화의 지배적 시선과 맞물려 있다. 노인들 스스로가 이해하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 사이의 이러한 간극은 노인들의 자아를 위태롭게 만들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을 잠식한다. 그럼에도 인간이 자식을 낳고 희생하는 것은 왜일까? 인간이 그토록 노력해서 사업체를 남기려는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 아닐까? 그렇다고는 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자식을 위해 극단적인 희생도 불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젊은 시각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 노년의 시각으로 그리고 지금 당신을 보고 부모가 느끼는 심정으로 판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건강을 지나치게 과신해서는 안 된다. 평균적으로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암, 심장병, 당뇨병, 치매 등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다소라도 돈을 갖게 되면 자신감을 갖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신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이 예상할 수 없는 순간의 병이나 어려움이 당면할 수도 있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렇다. 아이는 당신의 미래가 아니다. 아이는 노후 행복의 아인도 아니다. 자식 성공에 당신의 노후 대책을 건 것이 아니라면, 자식에게 눈곱만큼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말이 참이라면 성공을 확인하고 40대 이후에 자식을 갖거나 입양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 무자식은 더욱 탁월한 선택이다. 당신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인류의 멸종을 걱정할 사람들은 당신이 아니라도 차고 넘친다. 종의 번식은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숭고한 인물들에게 맡겨라. 소리가 개인에게는 악덕이고 국가에는 미덕인 것처럼 적게 낳는 것이 개인에게는 미덕이지만 국가에는 악덕인 것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국가를 책임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당신은 터미네이터로부터 자신을 피해 인류를 구할 아이를 낳을 그 영화 속의 어머니 사라 코너가 아니다. 당신의 상대도 청사에 빛나는 미켈란젤로 다빈치 플라톤 같은 위대한 인간 종마가 아니다. 우리들은 보통 부자는 모두 불행할 거라고 믿고 싶어 하듯이 불임으로 고통받는 젊은 부부들만 보고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불행할 거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속단하지 마라. 부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게다가 봉사정신도 투철하고 가정적이며 자식들까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김동길 교수처럼 성공한 독신도 있고 소문난 인꼬 부부로 자식이 없으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한번 주위를 돌아보라. 자식이 없어 더욱 행복한 50대의 나이의 부부들을 보라. 그들은 부부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금슬해졌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경제적으로도 더 잘 산다는 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유한 존재다. 노후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외쳤던 인물을 보라. 왕년의 화려함은 초라한 노년을 더욱 비참하게 할 뿐이다. 더 많은 애를 낳는 것이 미덕인 사회에서 미덕은 남들에게 미루고 당신은 기꺼이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누가 뭐래도 당신만은 행복해져라.